하고 물론 이제 말은 이제 기본 수치방법인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방법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영상 처리에 관한 얘기들도 조금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어떤 메인 노테이션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이미지란 뭔가 이런 거 얘기를 좀 하고 거기에 필요한 2디멘셔널 히트 이퀘이션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이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에 의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쇼와 루딘의 샥 필터를 이용한 인핸스먼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레벨셋을 이용한 커버 에볼루션 하고 세그멘테이션 이런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간을 하는 거니까 이게 1시간, 이게 1시간, 이게 1시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글라제 표가 끝났습니다. 이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도 이제 아웃라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 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어떤 PD의 홈들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히트 이퀘이션스 그 다음에 그거로 좀 발전시킨 난리니어 디퓨전 그 다음에 어떤 여기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들의 2디멘셔널 네이처하고 프로퍼티에 관한 얘기 그리고 뉴메리크 스킴에 대해서 물론 뉴메리크 스킴이 간간히 나옵니다만 조금 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번 1시간이 지나가리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2D 하시는 건 지금 그렇죠. 이미지란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2디멘전에서 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의 어떤 손상이라는 것도 일단 뭔지를 쳐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실은 뭐 모든 게 지금 세상의 모든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딱 하고 쳐다보면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 이 하태인 박사님 안에 들어있군요. 이러면 하태인 박사님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또 이미지의 어떤 디그레데이션, 어떤 그 손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가장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미징 시스템의 어떤 결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 사진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주로 이런 거는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노이즈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노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뭘 하다 보면 하여튼 기계적인 노이즈나 어떤 소음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노이즈가 들어오고 이런 노이즈는 랜덤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에서 보면 어떤 패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패턴하고 노이즈의 차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에서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어떤 텍스처라는 것은 패턴이 있는 거고 노이즈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랜덤하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노이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제 솔트 앤드 패턴 노이즈라 그래갖고 그냥 화이트나 블랙으로 만드는 겁니다. 포인트마다 화이트나 블랙을 섞어주는 거 이런 것이고요. 스페클은 그냥 블랙을 잘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페클 노이즈라 불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또 있는데 각 포인트별로 어떤 에버리지 얼마 그 다음에 뭡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얼마의 분포를 가지도록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우리가 자연에서 생기는 것들은 요거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고 멀티플리커티브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러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블러링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찍는데 손이 흔들렸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뭔가 경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러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블러링도 일어나고 가우시안 어댑티브 노이즈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고요. 가우시안 노이즈가 에버리지는 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버리지 0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되는 거. 예. 에버리지 얼마 그러셔가지고 에버리지 0.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디그레데이션 손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없애거나 손상을 없애거나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을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 이미지로 복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봐가지고 모델 오브 디그레데이션. 자,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는 우리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리얼 이미지. 리얼 이미지니까 아무 노이즈가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R2상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부터 R 플러스. 그러니까 양의 실수로 보면은 어떤 함수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컬러 이미지가 되면은 R 플러스의 3, 그러니까 RGB 3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R2에서 정의되어 있는, R2의 서브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벡터 밸류드 펑션으로서 이미지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거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 일단은 쉽게는 이런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만 생각을 하시면은 컬러 쪽은 물론 항상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그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0라는 것은 우리가 observed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observed 이미지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취득한 이미지니까 이미 V라는 리얼 이미지가 디그레데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래가지고 하태영 박사님을 쳐다보는 순간 이 안에는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observed 이미지라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리얼 이미지에다가 어떤 R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것은 어떤 블러링을 나타내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으로 표현을 하고요. 매스매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티브 노이즈라고 해서 이거 플러스 에타라는 노이즈가 들어갑니다. 멀티플리티브 노이즈가 되면은 여기에 곱해져서 들어가는데 그거는 보통 현상에서는 잘 안 벌어지고 특수한 경우고요. 보통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디티브 노이즈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는 건 우리가 보통 백색 광인데 우리가 흔히 그냥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어디티브는 이렇게 되어 있는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에타라는 것이 가우션으로 보통 디자인 현상에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쳐다보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면 V0를 알고서, 그죠? V0를 알고서 V를 찾는 거죠. V0를 알고서 V를 찾는데 문제는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가. 자, 그래서 일단은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V0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디그레데이션 모델,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하에서 V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일포즈드 프로블럼입니다. 자, 일포즈드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이거의 반대말은 웰포즈드겠죠. 그래서 웰포즈드 하면 보통 이제 뭡니까? 솔루션이 있다. 그죠? 있다 없다를 잘 아는 것에서 있다.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죠? 없거나 있다. 그 다음에 있더라도 한 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컨티뉴어스하다. 뭔가 변해주면은, 그죠? 어떤 인풋이 변해주면은 솔루션이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웰포즈다라고. 근데 이거는 일포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깨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일포즈드 프로블럼인데, 그러면 뭐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사람들은 일포즈드 프로블럼을 풀고 앉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물론 매스매틱을 하기에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풉니다. 풀어가지고서 보여줍니다. 봐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볼 롬으로 쳐다보고서 아 보기 좋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V에 관한 어프락시메이션을 구하는 겁니다. V를 찾겠다는 것은 게 아닙니다. V는 이거 일포즈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V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찾아 놓고서 아주 해놓고서 해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 PDE에서 생겨나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 생겨나는 이런 PDE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런 꼴입니다. 물론 모든 PD가 이런 꼴이죠. 근데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어떤 F가 있고 그 다음에 T는 포지티브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T라는 것은 지금 꼭 이제 보통 비례하는 사람들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에서 시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스케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일 배열이요. 그럼 왜 이게 스케일이라고 말하냐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라는 스케일 베어리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페이스 베어리블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멀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왜 노멀 바운더리 컨디션이 들어가느냐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리 어떤 우리가 observed 데이터가 있고 어떤 노멀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는 것으로서 어떤 PD를 만족을 해서 B가 이런 식으로 해서 B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는 이 L이라는 오퍼레이터는 세컨드 오더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인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타임 텀 또는 스케일 베어링을 관한 스케일 텀에 관한 미분 플러스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 V 자체도 들어있고 그거에 뭐 그러니까 퍼스트 드리브티브도 들어있고 그게 해션이 들어있으니까 세컨드 드리브티브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용 노테이션은 여기서는 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하고 타임에 관해서 우리가 스케일 베어링 뭐 타임이나 스케일이나 똑같이 쓰겠습니다. 타임에 관해서는 퍼스트 오더로 주어져 있는 이런 타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까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뭐 일리틱 아니 그러니까 파라볼릭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파라볼릭 플러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두 개가 섞여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어떤 세컨드 오더의 타임에 관한 퍼스트 오더하고 스페이스에 관한 세컨드 오더인 거의 대부분의 미반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왜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한 순간에 이미지를 스냅샷 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뭐 연속적인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디그레데이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구를 해내고 싶은 거예요. 복구를 해내는데 복구를 해내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스케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노이즈가 섞여 있다는 것은 노이즈가 굉장히 모든 포즈에 촘촘하게 섞여 있으면은 이런 뭡니까? 오실레이션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실레이션이 많을 거고 그거를 복구를 한다는 것은 그런 오실레이션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지의 스케일이 바뀝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케일이 바뀌고 스케일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 어떤 이걸 스케일 파라미터인데 나중에 보면 어떤 힐 이퀘이션에서 타임 베어리어블로 디노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이런 모델을 쳐다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제 힐 이퀘이션입니다. 그죠? 자, 힐 이퀘이션이고 힐 이퀘이션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진다는 말은 어떤 스페이스 안에서 뭡니까? 노멀 플러스가 0이니까 그 안에 있는 히트가 보존된다는 거죠. 전부 다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도 어떤 영역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적당히 변화를 시켜주더라도 그 안에 있는 토탈 이미지의 양은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V0라는 것이 어떤 업저버드 이미지가 보통 이런 이제 오메가라는 어떤 서브셋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유니트 스퀘어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뭔가를 하다 보면은 R2라는 전문력에서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 자체를 어떤 맨 처음에 0하고 1 사이에 여기 들어있는 것을 이것을 시메트릭하게 넘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Y축으로 그러니까 Y축으로 리플렉션을 시켜가지고서 시메트릭하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죠? 예. 넘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시메트릭하게 또 넘기죠. X축으로. 넘겨가지고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의 마이너스 1의 큐브 사이에서의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피리아딕하게 전부 다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뭡니까? 바운드리에서 노멀 컨디션이 성립하는 게 맞겠죠. 또 다시. 그죠? 왜냐하면은 리프레션이 다 되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지를 족하면인데 영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것이 내추럴하고 뭐 힐 이퀘이션처럼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추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힐 이퀘이션을 생각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PD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어떤 필터링을 한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필터링을 한다는 것은 가우시안 리니어 필터를 가져와서 컨볼루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매스매틱 머티리얼에서 잘 알죠, 그죠? 이게 아무리 레귤레이티가 나쁘더라도 얘를 택해갖고 컨볼루션을 해주면 얘는 무지무지 레귤레이티가 심피트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많이 섞인 것을 이걸 가지고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샥 없애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해준다는 자체가
로컬하게 에브리지를 택해주는 거죠. 에브리지를 택해주는데 웨이트드 에브리지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 중심에 있는 놈은 많이 웨이트를 택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웨이트를 조금씩 택해가지고 웨이트드 에브리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주는 것을 로우 패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거 뭐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시면은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그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런 모양이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하시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x 대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가 크면은 무지 작아진다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이미지 자체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써봤을 때 하이 프리퀀시 파트를 죽여버리고 로우 프리퀀시 파트만 남겨가지고 그래서 남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이제 시그마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에버리지를 택할 때 일종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에서 웨이트를 어디까지 택할 건가 많이 하는 것에 관한 일종의 스포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그마가 0이다. 시그마가 0이면 뭐가 됩니까? 데이터 펑션인 거죠. 그죠? 데이터 펑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5다. 시그마가 20이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좀 더 우연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우시안 리니어 필터링을 쓰는 것을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 시그마 대신에 스퀘어 루트 오브 2t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히트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됩니다. 우리가 히트 이퀘이션은 뭡니까? 그린 펑션으로 가지고 펀더멘털 솔루션으로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면 정확히 이 모양의 스퀘어 루트 오브 2t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써가지고서 컨볼루션을 해주는 거나 히트 이퀘이션을 푸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실제로 이걸 푸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게 더 편하냐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뉴메리컬 포인트 뷰에서는 뭐가 더 좋으냐? 자, 이런 가우시안 필터링을 하려고 그러면 매스메티컬 센스에서는 일단은 B0가 R2 전체에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렉션이나 시메트리를 통해 가지고 확장을 시킨 다음에 컨볼루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무식하게 컨볼루션을 하면은 X 주어질 때마다 가우시안 코드를 써서 적분하고 또 X 주어질 때마다 또 적분하고 무지 코스트가 많이 들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우시안 코드라는 걸 잘 알면은 또 모르니까 FFT 같은 걸 잘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매틀렛 같은 데서는 가우시안 리니어 필터링을 쓴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Y가 멀리 가면 이게 0에 가까우니까 그냥 파이나이트 도메인으로 잘라가지고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뉴메리컬 하게는 오메가 자체가 파이나이트 도메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은 시그마가 계속 커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그마를 5를 주고 시그마를 20을 주고서 컨볼루션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복구를 해내겠다면 실제로는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 오브 5초까지 얘를 풀어주거나 스퀘어 루트 오브 20초까지 얘만 풀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그림 이그젬플에서는 시그마가 커질수록 더 그림이 뿌옇게 나오니까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반대쪽으로 가야 돼. 디퓨전 되실 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좋으냐. 근데 우리는 지금 목표는 노이즈를 없애는 거예요. 예. 목표는 노이즈를 없애니까 이렇게 가니까 노이즈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뿌여졌으니까 이런 경계 같은 게 다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는 없어졌는데 반대급부로 나쁜 걸 얻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T라는 거 스케일 거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여기서는 요 뭡니까 창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가늘게 보이니까 요만한 스케일인데, 그죠? 두께가 요만한 스케일인데, 이렇게 가면은 부해지니까 두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어떤 무체를 표현한 스케일이 변한 거죠. 그래서 T를 스케일 배열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관해서 소위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에는 스케일 스페이스 시엘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미지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은 스케일 스페이스 티어리의 어떤 액션들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만족을 해야만이 이런 스킨들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복잡한 얘기니까 일단 그런 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가우시안 컨볼루션을 쓰는 거하고
저런 식 히드 이퀘이션 쓰는 그 하고 해서 이제 가우시안 컨볼루션보다 히드 이퀘이션이 뉴메리컬 센스에서는 물론 뉴메리컬 하니까 뉴메리컬 센스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 그리고 좀 더 플렉시빌리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뉴메리컬 센스에서는 PD는 코에피션트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되면은 이 컨볼루션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요거의 이제 방향성을 봐가지고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미지라는 걸 쳐다보면은 옛날에는 이미지가 컨티뉴어스 이미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스트럭처로 쳐다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을 어떻게 쳐다볼 거냐면은 셋 오브 픽셀입니다. 픽셀인데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이런 셋 오브 픽셀로 보고서 요 노드라는 것을 요 픽셀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어지면은 픽셀의 센터에 노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센터에 노드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find difference 메소드를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드 스페이싱이라는 것은 델타 X나 델타 Y를 똑같이 H로 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다룰 때는 이 그리드 스페이싱을 H1로 줍니다. 1로 주고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NIJ라는 요 포인트에서의 exact solution을 말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U라는 것은 numerical solution을 말하겠습니다. discrete solution.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한 example은 아까 이제 히드 이퀘이션이죠, 그죠? 히드 이퀘이션을 가지고서 요 그냥 뭡니까? 요 타임에 관해서는 포드 포뮬라를 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관해서는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에 관해서는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1, y에 관해서도 j 플러스 1, j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쓰고 그러면 그냥 이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보통의 그냥 히드 이퀘이션을 푸는 가장 스탠다드한 포뮬라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은 노멀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는 것이고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것은 이니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해서 풀면 되겠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냥 파인 디퍼런스 메소드 그냥 풀면 솔루션은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뭐 이걸 무지도 쉽죠. 이게 n 플러스 1 스텝에서의 ij 번째의 솔루션이라는 것은 n 번째 스텝으로 나머지가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가 다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제로 스텝에서 이거 알면은 첫 번째 스텝 알고 첫 번째 스텝 알면 두 번째 스텝 알고 그냥 쭉쭉쭉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부여진다는 것은 아까 이미 히드 이퀘이션이다, 그다음 가우슨 컨볼루션이다 이런 거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드 이퀘이션의 문제는 시간이 가는 갈수록 스무딩이 너무 많이 돼서 엣지가 없어진다. 우리가 이미지를 쳐다보고서 이미지가 잘 복구가 됐다, 내지는 이미지를 보고서 느낌이 좋다 하면 두 가지가 사람 눈에 좋아야 돼요. 하나는 컨트라스트가 명쾌하면은 사람 눈에 확 띕니다. 하나는 엣지가 선명하게 살아 있으면은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은 엣지도 죽지만은 사실은 더 문제는 컨트라스트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디지털 이미지로 가져오면은 전부 다 이 픽셀별로 인티저 밸류로 가지는데요. 0에서부터 255까지만을 가지는데 인티저 밸류. 근데 예를 들어서 화이트는 255고 블랙은 0인데 이걸 하다 보면은 화이트는 자체는 조금 내려와 가지고 뭐 240 얼마 이리 변하고 블랙은 0에서부터 올라가서 10 얼마 이리 변합니다. 그래서 그만 컨트라스트가 주는 거죠. 컨트라스트도 줄고 엣지도 주고 그래서 이미지가 노이즈는 없어졌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노이즈는 없죠. 노이즈는 없이 그냥 한 건데 어쨌든 노이즈는 이렇게 하면 죽지만은 봐가지고 별로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 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그 컨트라스트가 죽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첫 번째로 엣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이 아주 페로나 말리 모델이라고 1990년에 나온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델이 나오고부터 PD 베이스의 이미지 프로세싱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전에는 뭐 가우시안 컨볼루션, 히드 이퀘이션 푼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페로나 말릭이
아예 PD를 얘를 없애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요런 모양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그레디언트 V에다가 제곱에 관련되는 어떤 코에피션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넣고 그레디언트를 넣고 다이버전스 텀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일반적인 모양의 어떤 베어리블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히트 이퀘이션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노멀 컨디션 주고 인실을 이렇게 주고 근데 이제 뭘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이 CS라는 펑션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CS라는 펑션은 어떤 파지티브 리얼 엑시스 0을 포함한 것으로부터 파지티브 리얼 엑시스로 보냈는데 디크리징 함수고 제로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는 함수로 하나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면은 그레디언트 U가 0에 가깝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미지 U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U가 0에 가깝다는 것은 이미 평평하다는 거죠. 미분해서 0에 가깝다는 거니까 평평하다는 거니까 거기는 노이즈가 안 섞여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가 안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미 노이즈가 없고 엣지도 없고 그런 식이니까 지금 일단은 노이즈는 가능하고 일단 이미지의 그레디언트 U의 절대치가 0에 가깝다는 것은 평평하다는 것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0에 가까우면은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U가 0에 가까우면 요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C0는 1이니까 이게 1이 되는 거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가 그냥 히트 이퀘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소토픽 디퓨전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나 엣지 근처에서는 우리 엣지 근처는 엣지라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레디언트 U가 급격히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급격히 증가를 하는 거니까 얘가 커지면은 0에 가깝거든요. 0에 가까우니까 거기서는 디퓨전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 근처에서는 디퓨전이 일어나지 말고 엣지가 아닌 데서는 디퓨전이 똑같이 일어난다.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C를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은 엣지는 프리즈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C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모양을 잘 써보시면은 요걸 가지고서 모양을 잘 써보시면은 어떤 모양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C에 한 번 미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앞에 다 모아주고 C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고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CS에다가 2배의 S, C 프라임 S를 BS라고 놓으면은 그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요 모양으로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VTT하고 VNN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레벨셋을 생각을 합니다. 레벨셋을 생각을 하고 레벨셋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커브가 생기죠. 레벨 커브의 노멀 방향하고 텐젠셜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각 포인트별로 이미지의 노멀 방향으로의 두 번 미분 하고 텐젠셜 방향으로의 두 번 미분으로 얘가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만족을 하는 것은 BS가 C보다 훨씬 빨리 0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훨씬 빨리 0으로 간다는 거니까 얘가 빨리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얘가 빨리,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B가 무한대에 가까울 때 그레디언트 B가 무한대에 가깝고 얘가 훨씬 빨리 0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텐젠셜 방향으로만 디퓨전이 일어나고 노멀 방향으로는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엣지가 있으면 엣지의 노멀 방향으로는 디퓨전이 일어나지를 않고 엣지의 텐젠셜 방향으로만 엣지를 따라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 노이즈가 평평한 리전에 섞여 있으면 전방향으로 사라지고 노이즈가 엣지에 섞여 있으면 엣지의 텐젠셜 방향으로 노이즈를 없애주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BS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CS를 어떤 S의 지수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CS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면 1 오브 스퀘어 루트 S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S가 무한대로 가면서 요런 꼴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S는
그 다음에 C의 0은 0이어야 되겠다. 그죠? C의 0은 0이고, 그런가요? C의 0은 1이고, 그죠? C의 0은 1이고, C의 0은 1이고, S가 무한대로 가면서는 요런 꼴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런 PD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이 패러볼릭 PD로서의 미닝을 가질 건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양의 PD를 하나 생각을 하시면은 패러볼리스티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국 여기는 코에피션트가 우리가 A1, A12, A21, A22 이렇게 매트릭스 써놓고 보면은 그것이 코에피션트 간에 그것이 디퓨전을 나타내는 매트릭스인데 그것이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거죠.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이 그것이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매 타임 스텝마다 이것이 옮겨가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요 매트릭스로 나타나는 코에피션트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모양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패러볼릭 타입의 계속 그런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리버스 이퀘이션이 생겨나게 돼요, 중간에. 그래서 그게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로노말릭 모델에서 여기 해당되는 A11, A12, A22 계산을 또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봐가지고서 해보니까 이것이 페로노말릭 모델이 패러볼릭이 되려 그러면 이것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면은 자, CS는 1이게 되고 디크리징 하고 전에서는 1이고 무한대로 가면 이런 걸 만족을 하고 이것이 양수가 되고 물론 이런 거 만족하는 함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CS를 이렇게 갖다 쓰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정확히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1 플러스의 스퀘어 루트의 1 플러스 그루디엔트 V 제곱 거기에 들어가다. 자, 그거 무슨 이름이 붙어있는 플로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페로노말릭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부터 뭐가 가능해지느냐? 저 모델을 쓰면은 디노이징을 하되 엣지는 보정을 하면서 디노이징 한 게 가능하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고요. 그때부터 PD를 사람들이 만지면 되겠다. 만지니까 이제 누메릭한 사람들도 PD라는 사람이 만지는데 누메릭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누메릭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의 2디멘셔널 네이처와 프로퍼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라플라시안의 B라는 것을 어떤 IJ에서 오프라시메이션을 구축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사실은 로테이셔널 인베리언트입니다. 아무리 회전을 시켜놔도 라플라시안은 변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라플라시안은 아무리 앵글 세타를 갖고 회전을 시켜도 항상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는 여기 보면 까만 점, 그죠? 요렇게 해서 5개, 소위 5포인트 스탠스를 이걸 갖고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뉴메리컬하게 구한 요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써가지고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미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지금 얘는 여기가 0이고 얘가 1입니다. 얘가 0이고 얘가 1인데 얘를 이렇게 놓고서 픽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써서 얘를 계산할 때랑 얘를 45도 로테이션을 시켜 놓고서 픽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파이널 디퍼런스, 센트럴 파이널 디퍼런스 포뮬라를 사용을 할 때나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000이고 0이고 얘가 1이고 그러니까 얘가 000이고 1이고 0이니까 1 해서 여기서는 1이 나올 거고 그죠? 1이 나올 거고 얘는 0000이고 1이니까 2가 돼서 2가 나오겠죠. 얘는. 그래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 쓰면은 여기서는 1이 나오고 여기서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값이.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미지를 하나 가서 왔는데 그죠? 어떤 물론 이미지가 애초부터 이만한 것밖에 없으면 얘기가 다르겠는데 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한 명 보고 야, 거기서 어떤 부분만 잘라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왔어요. 어떤 학생 보고 그 다음에
잘라를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렇게 잘라왔어요. 자, 그래갖고 가서 온 걸 갖고 중간에 어떤 일을 시켰어요. 시켰더니 두 사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생각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find difference 포뮬라를 fully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뭐 정도는 생각을 하자. 45도 정도의 로테이션 한 거에서는 인베리언트한 포뮬라를 만들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취득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있던 요 9개의 포인트를 fully 사용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고요. 그죠? 얘는 이제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니까 요 길이가 2h가 되겠죠. 그죠? 하나의 픽셀 단위가 2h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h가 되겠죠. 예.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I 플러스 1, J 플러스 1, 원래 그게 해당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예,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다이애고널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X축 방향으로 만들어낸 걸 갖고 적당히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45도 각도에 대해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람다가 뭐가 되게 되냐. 예,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find difference 메소드를 써도 물론 되겠죠. 써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릴라이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이런 식의 45도 각도에 대해서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find difference 포뮬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건 우리가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이라고 해요. 자, 그럼 퍼스트 오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퍼스트 오더는 뭐가 인베리언트 하냐? 자,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자체는 인베리언트 안 합니다. 그죠? 인베리언트 안 하겠죠. 근데 그게 놈을 택하면, 놈을 택해주면은 그거는 인베리언트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의 그레디언트 U의 그러니까 놈을 택하면은,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요 퍼스트 오더 디퍼런 미분에 관해서 이런 센트럴 디퍼런스를 사용을 하면은 얘는 요것만 두 개를 쓴 거죠. 그죠? 요것만 쓴 건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까지를 쓰기 위해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요 두 개를 이용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 이 두 개를 이용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낸 다음에, 그죠? 에버리지를 낸 다음에 그거하고 이 두 개를 사용한 센트럴 디퍼런스 포뮬라와 다시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X에 관한 미분이 나올 테고 Y에 관한 미분도 똑같이 만들어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람다를 뭐로 택하면 되느냐? 스퀘어 루트 2 마이너스 1을 택하면 그러면은 얘도 45도 각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포인트를 많이 써가지고서 하는 것이 어떤 인베리언스, 로테이션 인베리언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만 좋은 것이냐? 나는 절대로 로테이션 인베리언스 할 이유가 없다. 로테이션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학생들 보고 계산시키면 그냥 합니다. 근데 포인트를 왜 많이 쓰는 게 좋은 거냐면 사실은 이게 노이즈가 항상 섞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포인트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갖다 쓰는 거니까 일종의 에브리지를 택하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해서 덜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가 많이 튀더라도 그게 좀 전체적으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덜 센시티브하게 만든다는 면에서도 좀 많은 포인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13분이 남았는데 슬라이드 한 3장 남았으니까 되겠죠. 충분히. 자, 그래서 이제 앞을 보시면은 우리가 맨 앞에 이제 가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이쪽을 우리가 이 타임, 그러니까 스페이스 쪽을 어떤 식으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킬 건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이쪽은 타임 쪽인데 타임 쪽은 그냥 그 앞에서 더 보시면은 뭘 했느냐면 그냥 이렇게 포워드 디퍼런스 포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파이 디퍼런스 메소드 해보시면 잘 알죠. 포워드 디퍼런스를 쓰면 굉장히 계산은 편해지지만은 실제로 나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타입으로 고쳐보면 바로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이거는 시간에 관한 미분을 포워드 디퍼런스를 사용을 한 거고, 소위 말해서 포워드 오일러라고 그러죠. 포워드 오일러를 쓴 거고, 이쪽은 보면은 전부 다 n 타임 스텝에 관한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트릭스 A인데 un에 관해서 결정되는 매트릭스 A고, 이거는 실제로 그 매트릭스 A에 대해서 곱해지는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익스플리트 스킴은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칩이다. 그죠? n만 알면 n 플러스 1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스텝 사이즈 리스트릭션이죠. 뭐 잘 아는 CFL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타임 스텝과 스페이스 스텝 사이에는 어떤 릴레이션이 있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릴레이션을 넘어서서는 하면은 뭐 인스터빌리티가 일어나서 솔루션이 블로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게 익스플리트 스킴 대신에 임플리시트 스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코에피션트는 그 이전 거를 쓰고 곱해지는 벡터만 현재 거를 쓰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마이 임플리시트라 그러고, 여기 만약에 코에피션트까지 n 플러스 1로 쓰면 그거는 fully 임플리시트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코에피션트로 들어오는 것만 n 타임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n 플러스 1을 쓰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백워드 오일이라고 그러죠. 백워드 오일을 쓰면은, 그러면은 얘를 다시 풀어서 주면 요게 된다고 그러죠. 그죠? n 타임 스텝에서 이거 하고 n 플러스 1에서 이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A라는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매트릭스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얘 자체는 뭡니까? 다이애고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애고널 플러스 오프 다이애고널까지 있어갖고 리니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 타임 스텝마다 리니어 시스템을 하나씩 풀어야 된다. 익스플리트 스킴은 매 타임 스텝마다 업데이트만 하면 되지만 얘는 풀어가지고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세마이 스킴은 앱솔루트 스테이블 하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힙 이퀘이션에 관해서는 앱솔루트 스테이블 하고, 그런데 리니어 시스템을 풀어야 된다. 자, 근데 뭐 실제로 지금 뉴메리컬 어나리시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죠. 파인 디퍼런스 메소드 쓰면은 그래도 이게 타임 스텝을 앱솔루트 스테이블이니까 스페이스 사이즈에 관계없이 타임 스텝을 잡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해서 푼다고. 자, 근데 이미지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냥 이것을 가우스 일루미네이션으로 푼다 이런 건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보통 모르는데, 이미지 하나를 100바이 100으로 자르면 안에 있는 언노운이 만이라고. 만이면 이 매트릭스 자체가 10,000바이 만입니다. 그래서 10,000바이만 매트릭스 보통 잘 안 풀죠. 여러분 수시에서 숙제 해봤자 10바이 10 하면 많이 할 텐데 이런 걸 안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신나게 그다가 뭐 가우스 사이드도 돌리고 SOR도 돌리고 뭐 하는데 그런 거 죄다 소용이 없고요.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같은 거를 쓰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속도가 느리죠, 역시. 그래서 프리컨디션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이제 템포레리로 들어가는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멀티그리드 빠르기는 한데 복잡하다. 코드하기가 귀찮다, 복잡하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이미지 쪽에서 쓰이는 아주 훌륭한 메소드입니다. 어디티브 오퍼레이터 스플리팅 스킴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삼션은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가 코디네이트별로 어떤 분해될 수가 있다. 이 매트릭스가 코디네이트별로 영향이 분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지금이야 뭐 2차원밖에 없으니까 j 이퀄 1에서 2까지인데, 그래서 x, y 코디네이트로 분리를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두 개 오퍼레이터로 따로 쓸 수 있으면은 스킴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요 얘를 가지고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un 플러스 1을 각각의 이렇게 분리된 오퍼레이터별로 요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인버스를 택한 다음에 그것을 각각의 코디네이트별로 풀어갖고 에버리지를 택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디티브 오퍼레이터 스플리팅 스킬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뭡니까? 2디멘셔널 프로블럼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뭡니까? 펜타 다이아고널입니다. 그죠? 다이아고널이 있고 다이아고널 밖에 4개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펜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인데, 얘는 XY 축으로 나눠 놓기 때문에 얘는 트라이 다이아고널입니다.
트라이 다이어그널은 그냥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FFT 같은 거 써도 되고 토마스 알고리즘 써도 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스킴이 이게 타임에 관해서는 퍼스트 오더하고 스페이스에 관해서는 세컨드 오더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준 요거 자체가 트라이 다이어그널이고 그래서 이게 1D 디퓨전이고 그래서 얘가 스트릭트리 다이어그널 다음에는 또 트라이 다이어그널이라서 쉽게 풀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풀다고 해서 이것이 absolutely stable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여기서 세마이 임플리스트 스킴을 가지고서 만든 거죠, 지금. 만든 건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 순간 absolute stable 한 거는 아니고요. 컨디셔널 스테이블 하기는 한데 굉장히 그 CFL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N만큼 타임 스텝을 키워도 다 괜찮더라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not absolute stable. 그러나 이 익스프레스 스킴보다는 훨씬 스텝 사이즈를 크게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킴 자체가 이 스페이셜 타임 스텝하고 템포럴 타임 스텝을 적당히 잡아주면은 그러니까 특히 뭡니까 템포럴 타임 스텝 스페이셜 쪽은 어차피 우리가 H1로 잡을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타임 쪽은 적당히 작게만 잡아주면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은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 정확히 한 건 아니고 거의 로테이셔널 인베리언스 하다는 것까지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타임 스태핑을 위한 시스템을 푸는 데서는 킷 이퀘이션을 포워드 오리더로 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스플리팅이 되면 물론 이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 어디티브 오퍼레이트 스플리팅 스킴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풉니다. 자, 제가 딱 20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서 너니어 디퓨전 이퀘이션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뭐 링커버치 플로우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인크레이지 플로우죠. 예. 아까 근데 이게 스퀘어 루트 B 플러스 S 제곱이 되는 근데 이제 물론 뭐 요즘 미분기에서 뭐 리치 플로우나 뭐 가우스 커버치 플로우나 다른 플로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면 그것도 갖다 쓰면은 어떻게 뭐 더 좋아지나요? 미리 있어야죠. 예, 미리.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1 오버 1 플러스 S 제곱을 만들어내는데 미니 있었잖아요. 예, 예. 고리해서 그런 예.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미닝을 부여를 부여만 하면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아까 디퓨전 이비전 거꾸로 풀면 되게 많이. 예? 아까 일단은 더 나빠지죠. 디퓨전 이비전 거꾸로. CT 교실 거꾸로. 그러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버스. 자 그러니까요. 디퓨전 이퀘이션 거꾸로 풀면은요. 예. 엣지는 살리겠죠. 노이즈도 더 살아나죠. 약간 스끼는 것도 막 이렇게 고개처럼 남나죠. 지금은 목표가 1번은 노이즈를 없애는 거라고. 노이즈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노이즈를 없애되 엣지를 살리면서 없애자.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는 살리는데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고 더 살아나 있는 거라. 그러면 내일은 내일 둘다 살리. 오늘은 오늘 오늘 10분 후에도 예, 10분 후에는 둘 다 살리는 거 말씀하시죠. 노이즈 없애고 엣지 살리고. 지금은 노이즈 없애고 엣지 살리는 걸 했죠. 페로나 말링 모델이 노이즈 없애고 엣지 살리는 걸 했죠, 그죠? 10분 후에는 진짜 그 역을 할 거예요. 소위 샥 필터링이라는 걸 해드릴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노이즈 자체에서 점프가 심하니까